들으셨는데 다 올라가신 거죠? 네. 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기 있나요? 모을까요? 가운데로? 여기서 좀만 좀 모아주시면 네.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돼가지고 진짜 여기서 조금만 좀 가운데다 좀 모아주시면 보여주시면 예? 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거를 시장님 가운데로 좀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죄송한데 시장님, 조나 시장님 옆으로 조금 좀 튀어주시면 하얀 의자 말고 자, 그 자료를 좀 잘못 올라와서 자,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좀 우리가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되게 단어 자체가 어색하기도 하고 약간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있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몰라서 그러는 거고 너무 좋다 보니 너무 좋은 제도이다 보니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고 아예 그냥 집을 살 것 같으면 그냥 일반 분양을 사면 되는데 저비용으로 살려다 보니 이런 걸 좀 이용하는 그런 악용하는 사례도 좀 있었기 때문에 허가 자체도 과거에 비해서 지주택은 허가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점점 이제 그거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지역주택조합하고 일반 아파트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이점.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 이게 뭐냐면 이윤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자, 일반 분양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레미안이 어느 지역에 아파트 분양을 시작해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닙니까? 레미안은 특징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지역에만 들어가요. 잘 생각해 보시면 레미안이 들어가서 좋은 지역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미 좋아질 곳에 레미안이 대체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자, 레미안을 분양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분양을 시작한다는 의미는 이미 삼성이겠죠. 뭐 삼성에서 그 아파트 지을 땅을 미리 매입을 다 끝내놔요. 인허가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얘네가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 지어놓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분양을 시작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 레미안이든 뭐 힐스테이트든 뭐 또 뭐가 푸르지오든 다 이 구조죠. 이 구조의 목적은 이윤이잖아요. 맞잖아요.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뭐 100억에 매입해가지고 실제 값어치를 뭐 500억에 해도 500억이 남게끔 집을 짓고 분양가를 때려도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그냥 좋다고 산다니까. 여기는 집집마다 나누면 평당 뭐 한 200만 원씩 올라가겠죠. 마진 쭉 나누면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이냐면 지역주택조합 법인이에요. 정확하게 지역주택조합 법인.
언제까지 유효하냐? 집이 완공이 돼서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 법인은 해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맞아. 이주님 그거 맞아. 해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해산을 한다는 의미를 제가 왜 여기서 딱 꼬집냐면은 요 시점에 이제 해산을 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지역주택조합 법인은. 지역주택조합 말 그대로 땅이 이만큼 있어요.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라고 이제 딱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 별로 이제 땅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하나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거예요. 그게 지역주택조합 법입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굉장히 좋은 이 지역주택조합의 목적은 뭐냐면 이윤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짓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윤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걸 해서 누군가 돈을 벌겠죠. 누가 돈을 버냐면은 이따가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고 업무 대행사가 또 돈을 버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외에 공사를 로비 같은 거는 있을 수 있겠죠. 공사가 2,000세대짜리다 보니 굉장히 큰 공사니까 로비 같은 거는 우리가 공식적인 이윤에 넣지는 않잖아요. 그걸 제외하면 정확하게 이 법인이 입주가 할 때쯤이면은 이 주택조합 법인이 해산이 되기 때문에 통장의 잔고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0이. 맞잖아요. 여기는 0이 아니잖아요. 이윤이 빠진 다음에 0이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이게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아파트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제가 뭐 문제라기는 좀 뭐한데 그때도 질문을 한번 드렸었는데 누가 계셨었지? 레미안이 내장재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주택이 좋을 것 같아요. 지주택이지. 지금은 지주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지금 되게 굉장히 의아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레미안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물론 아주 좋은 레미안 일반 아파트도 많이 있지. 어지간한 아파트에 가보시면 30평대에서 내장재가 그렇게 좋은 데는 많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냐하면 그 비용을 줄여서 이거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주택조합이 일반적으로 내장재가 훨씬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돈을 써야 되는 구조예요. 분양가가 전체적으로 낮잖아요. 낮은데도 그 돈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어디다 쓰냐면 아파트에다 써야 돼요. 딴 데다 쓴다 어떻게? 딴 데다 쓰면은 감사가 이것도 법적으로 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지역주택조합은.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유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요새 시세가 됐습니다. 뭐 유용하려면 유용하겠죠. 방법 못 찾겠어? 그게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 정도의 옛날 같이 뭐 조합장이 뭐 얼마 해먹고 이런 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반 아파트보다 우리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여서 이쁜 게 아니고 내장재 실제 이 내장이 실제적으로 이 구조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대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쁜 겁니다. 모델하우스여서 이쁜 게 아니라 딴 데도 뭐 이쁜 데 많이 있겠지만은 일반 아파트의 모델하우스 이쁜 곳은 분양가가 높아요. 최소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같은 지역이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감안하면 금액이 굉장히 괜찮은 거죠. 자, 차이점 이제 아시겠죠? 깊숙이 들어가는 건 따로 들어갈 거고 기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짓기 위해서 조합을 만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이 다 인허가가 끝나고 완공이 되면 그때까지. 자, 여기서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 땅이 지금은 인허가가 다 끝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지금 또 계속 할 거예요. 큰 테두리만 얘기해 보자고요. 자, 우리 땅 여기 우리가 주소지가 뭐죠? 현장이 유림동 336. 저 진짜 몰라서 좀. 그리고 여기는 530-2번지고. 자, 유림동 336-1번지인 우리 현장의 땅이 경안천을 이렇게 끼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실제적으로 여기가 농지지였잖아요. 그렇잖아요. 농지였는데
지금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됐죠. 지금 맞죠? 땅이 변경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역주택조합법인은 언제 만드냐면은 요거 한번 해볼까? 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누군가를 시켜서 여기를 인허가를 통하고 뭐 이것저것 이따가 할 겁니다. 하면서 이거를 어쨌든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웠겠어요? 쉬울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게 땅에 이 종을 바꾼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맹진, 그러니까 산이 있어요. 아무 쓸모없는 땅을 가지고 있어. 그거를 팔고 싶어요. 평당 지방이 약 좋아. 10만 원, 20만 원에 팔고 싶어요. 근데 안 팔리지더라고요. 누가 사요? 맹진, 맞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 우리 산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발표가 딱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용도가 바뀌겠죠. 땅값이 어떻게 됩니까? 100배 뛸 거 아니에요. 100배. 맞죠? 우리가 여기가 인허가가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농지에서 집을 질 수 있는 땅을 바뀌었다는 건 땅값이 최소한 10배, 20배 이상 지금 뛴 상태예요. 이 인허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쉬웠겠냐면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G주택을 만들고 분양을 시작하겠죠. 이제 땅이 인허가가 바뀌기 전에 분양 시작하니까 분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영업할 때 2년이면 인허가 다 끝나고 4년 후에는 입주합니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래야 되니까 우리 계약자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저기 하다 보면 변수들이 굉장히 많다. 큰 땅을 용도를 바꾸는데 그냥 되겠냐? 그러다 보니 1년 후에 된다는 게 1년 6개월이 지나도 안 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고 3년이 지나도 안 되고 막 이런 거죠. 계약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사기라 그러잖아요. 사기. 맞죠? 그러다 보니 최초의 지역주택조합이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이거 제가 봐도 이윤을 뺀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그런 민원들로 인해서 굉장히 인식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지역주택조합이라 함은 별로 이렇게 인식이 안 좋은 이유가 그 이유에서요. 뭔가 모르지만 내장제도 되게 풀릴 것 같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많아서 인터넷에 뉴스에 지역주택조합 많이 까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대기업들이 본인들 좋게 하려고 이거 지역주택조합이 워낙 많으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 추세로 좀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냥 까는 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그 인허가가 끝나는 그 지주택은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료를 보기 전에 지주택이 욕먹는 또 한 가지 이유. 지주택에다가 돈 넣으면은 돈 뜯긴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조건 중에 하나가 사업 승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순서가 여기까지 다 해서 그때 다 되면은 이제 야 우리 다 됐어. 땅도 다 됐고 인원도 다 보강됐어. 우리 이제 사업 실제로 땅 팔 수 있게 사업 승인을 내줘. 착공계를 이제 땅을 파는 거지 쉽게 땅을 파게끔 해줘까지 가는 조건 중에 하나가 만약에 2000세대면은 조합원이 50%를 모집을 해놔야 돼요. 땅은 당연히 전부 다 인수를 해야 되고 땅은 뭐 돈으로 할 수 있는 거지만 2000명 중에 1000명을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래야지 사업신용 신청 자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합의 지역주택조합의 운영비는 누가 내죠? 우리 지역주택조합의 운영비, 우리 수수료, 여기 직원들 급여, 모델하우스 경비 누가 내나? 이 계약자들이 내는 계약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이거 좀 일단은 나눠주시죠. 이게 원래 2장짜리인데 한 장만 하는데 2장이에요? 다 전에 한 번 더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예, 그래도. 모자란 것 같은데? 여기 없어요. 세 개. 이주임님, 저도 좀 주셔야 돼요. 나도 보고 해야 돼. 나도 몰라.
자, 지역주택을 조합을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을 날린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계약금을 날릴 수 있는 구조예요. 어떻게 날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지주택은 어쨌든 땅과 사람의 확보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확보는 무엇이냐면은 만약에 2000세대면은 1000명의 조합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 너네 사업 진행되겠구나 하고 신청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1000명을 모을 때까지가 문제인 거죠. 예? 자, 처음에 최준 씨한테 모델하우스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땅까지 해가지고 뭐 땅을 임대한다 초당 10억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운영비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뭐 경비가 일단 비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람이 잘 모였어요. 좋아, 우리 2000세대야. 근데 한 뭐 100명, 한 200명 처음에 모았어. 몇 달, 한 2달 만에. 그러면은 200명 계약금 우리 10%, 우리 25%니까 5천만 원씩 잡자고. 5천만 원씩 200명이면 공두개 넘치면 되죠. 200명. 100억이 모인 거죠. 100억. 100억 갖다가 운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좋아. 이게 2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넉 달 지나고, 5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조합원이 충족이 안 돼. 그럼 어쨌든 한 달에 매달 몇 억씩은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게 빵꾸 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사업 승인 신청이 완료가 돼야 이 건설을 위한 중도금도 집행이 되는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순수하게 그 전까지는 조합원의 계약금과 분명히 돼야 됩니다. 이게 1000명을 모아야 되는데 900명 모았어. 100명은 인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야도를 써서 명의 갖고 오든가 할 수 있는데 얼토당토하게 막 500명밖에 못 모았어. 이런데 또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은 이 법인 자체가 이제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해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지주택에 있는 계약금 낸 거는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허가가 나지 않은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있는 지주택은 사실 사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다? 조합은 50% 다 이상 넘었고 70% 이제 다 됐고 땅도 다 이제 매입이 됐고 종도 다 바뀐 겁니다.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지주택에서는 이렇게 조건 다 맞추는 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주택이 욕먹는 이유와 돈을 뜯길 수 있는 이유는 요것 때문이에요. 이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동시에 시작을 했겠냐고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이런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요 우리 서류를 갖고 디테일하게 한번 봅시다. 첫 시간보다 괜찮지 않나요? 네. 정신이 좀 차려졌어요. 자, 이거를 한 3번, 4번 했죠. 선생님. 많이 했죠. 그래서 머릿속에 좀 박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한 요거를 봤을 때 목적이 이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정확한 단어들을 저도 몰라요. 사실은 잘. 하지만 이 얘기가 딱 끝났을 때 지주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순서라든가 어떤 지주택이 무엇이라든가 시작점부터 끝까지가 뭔지는 대충 머릿속에 미소를 지을 정도는 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살 붙여서 한 이런 단어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몰라도 돼요. 이거 보고 하면 되지. 맞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에게 질문 던지는 모든 사람들이 모르고 계약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근데 나한테 뭐 하나를 딱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이거를 나한테 막 꼬집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냐면은 그거밖에 모르고 보고 읽는 거예요. 맞죠? 그럴 때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우리가 인허가를 위해서 거의 10명 가까운 인력이 3년, 4년을 지금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우리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제가 인허가 담당자하고 통화하실 수 있게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넘기시는 거예요. 설명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뭐. 녹음해놨다가 딴 데 이상한 데 써먹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해볼게요. 뭐라 그러지 않아요. 자, 봅시다, 이제. 자, 지역주택 조합이란 무엇이냐? 자, 이제 조금 좀 지겨울 때가 있어서 한 15분, 20분 정도 남았죠, 우리.
12시까지니까 좋아. 20분 남았네. 자, 여기서 뭐 우리가 상식 하나만 제가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밴드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차에 보면은 아기가 타고 있어요. 라고 써 있잖아요. 뒤에. 이게 무슨 의미죠? 그게 무슨 의미? 애 타고 있다고 조심하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그거의 본 취지는 뭐 누가 중간에 해석을 뭐 뜻이 있게 한 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이게 중형 그러니까 큰 교통사고가 났을 때 뒷자리에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앞에 있는 그 어른들만 꺼내서 회차 들어가는 경우가 있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는 사고가 났을 때 뒤에 애가 있으니 구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이게 아빠로서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되게 전파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잠깐 더 쉬는 타임. 이거 괜찮지 않나요? 자, 우리가 내용을 이제 지주택의 큰 거를 우리가 잠깐 얘기 나눴죠. 맞죠? 이것만 알잖아요. 그러면 지주택은 끝이에요. 끝. 우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알 필요는 없지만 요것만 알면은 더 이상의 질문은 모르고 던지는 질문들이고 요속에 다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다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뭐가 중요하다? 이 얘기가 딱 끝났을 때 지역주택조합법위는 야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단어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딱 요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중에 이렇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자, 최초의 지역주택조합이 뭐라고 그랬죠? 주민들의 사람들이 조합을 만드는 것. 되게 쉽죠? 쓱 나오잖아요, 이제. 그게 다예요, 다. 정말. 여기 조금만 이제 더 하면 돼요. 여기에 딱 이제 지역에 땅이 있어요. 땅 주인이 다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주인이고, 이 사람은 이만큼 가지고 있고, 이 사람 주인이고, 이 사람도 주인이고, 이렇게. 그렇죠? 땅 주인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 교육 받으셨죠, 다 우리. 교육 받으셨던 누군가 다 아시잖아요. 네. 누군가가 대표가 나서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 사람들 만나서 뭐 얘기를 하는데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누군가가 얘네를 모아서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럼 이 사람이 대표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일을 대행하는 거죠. 대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업무 대행사. 정확한 용역비를 받고 여기에서 누구의 돈으로? 계약자의 돈으로 해서 용역비를 받고 업무 대행사가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을 볼 테니 우리 여기다 집 한번 지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누구냐? 우리 요 밑에 있는 직원들. 업무 대행사. 시행사급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놓고 한 자리에 모아놓고 이게 법적인 이렇게 행정적인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주민 제한을 갖는 거예요. 주민.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시청 요 지자체에다가 이 사람들이 모여서 시청에다가 이제 주민 제한을 넣는 거예요. 우리 여기다가 지주택을 만들어 볼 테니 어떤 걸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행정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되는지 얘기를 해줘. 우리가 그걸 할 테니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업무 대행사가 그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민 제한을 넣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자 봅시다. 이만한 땅에 아파트가 2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시청에서도 관련 부서가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무슨 뭐 상하수도 관련된 거, 뭐 보도제한 뭐도 해야 되고, 뭐 문화재도 나올 수 있고, 교통에 관련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부서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한 20몇 가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좋아. 주민 제한을 넣었으니 관련 부서에다가 우리가 한번 협의를 해볼게. 큰 틀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고 저기 집이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행정적인 단어죠. 관련 부서 협의가 됐어요. 그래서 뭐 요런 그 보시면은 실제로 공문에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하고 요건 요렇게 했을 경우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공유해요. 그러면은 요런 뭐냐면은 요게 그때부터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반이 통보가 됩니다. 좋아, 너네 제안 넣은 거 오케이, 요런 조건만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요거 오케이 해줄게 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생성돼서 사업 승인이 나기까지의 지금 순서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좋아, 제가 20몇 가지 부서에서 요거 조건부에서 입안 통보를 해준다 했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평가를 한번 해야지. 이제 실제적으로 디테일하게 관련 부서별로 얘네 주무 부서에 맞는 평가를 이제 하나씩 다 하는 거예요. 집을 짓기 위한. 평가를 받아서 평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의가 오케이가 나면은 이제 사업 승인이 완료가 돼서 이제 집을 지으면 돼요. 우리가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자, 누군가는 누구라고요? 업무대행사. 업무대행사. 근데 누군가가 업무대행사가 얘네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집을 파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누군가가 집을 팔아달라고 누군가가 한데 얘기를 하겠죠.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소속감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에서 이 2, 3억대 이상의 어쨌든 이것도 유통이에요, 제가 생각해요. 2, 3억짜리 이상의 물건에 판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큰 캐리어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쉬운 말로 여기 좀 이게 좀 디테일하니까, 담배가 제가 그 유통회사를 10년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뭐 나중에는 뭐 연관 없지만, 슈퍼에서 슈퍼, 우리가 직접 대하는 슈퍼에서 마진이 몇 %예요? 담배가 10%고요. 제일 낮은 게 쓰레기 봉투가 6%예요. 제가 9%고 일반적인 공산품들이 20에서 한 40%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 동네 슈퍼들 있잖아요. 그래도 먼지 안 끼고 뭐 유통기한 지난 거 없을 정도의 슈퍼가 하루에 매출이 한 70에서 100 정도 나올 거고요. 그러면 한 달에 얼마 버냐면 1,00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500에서 1,000. 동네 슈퍼 조그만데도.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좋아요. 경제적으로 나쁘지 않아서. 왜 좋냐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24시간은 아니더라도 365일 어디 돈 쓰러 갈 일이 없어요. 돈을 모으는데 제가 본 것은 삶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 별로 없고, 부부이기도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돈은 현금은 많이 모아놓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2억짜리 팔아요. 그럼 마진이 얼마가 돼요? 최소 마진 6%.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팔리는 쓰레기 봉투가 6%인데 2억짜리 6%면은 6%만 잡아도 얼마죠? 1,200만 원이에요. 맞잖아요. 그러면은 지주택이 아니고 일반 건설사에서 한 20% 남지 않겠어요? 최소 회사 마진이 경비 다 빼고. 그러면 2억짜리 팔면 4천만 원이 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분양 수수료를 어쨌든 직원 뭐 대략에서 1,000만 원 500만 원 준다고 치자. 하나 팔면 500만 원인데 그게 많은 돈인가요? 2억짜리 물건을 유통을 시키는 사람인데 그걸 이제 단계가 어디 또 있으니까 비용나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대체적으로 뭐 250에서 300 정도 나가잖아요. 220만 원. 그게 작은 돈인가요? 저는 그게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더 팔아야, 더 수수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 팔면 얼마가 아니에요. 나는 2억짜리 파는 사람이고,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당연히 유통 프리랜서로서의 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맞죠? 5억짜리 팔면은 과거에 미분양 아파트 이렇게 있을 때 5억짜리 팔면 대체적으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수수료가. 근데 그게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내가 5억짜리 파는데 큰 돈이에요? 저는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올라가 보자고요. 자, 뭐 삼성전자 뭐 이런 데서 TV 하나 사면은 여기 1,000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그거 팔면은 그 매장에 있는 직원이 월급제가 아니면 그 직원은 수당이 얼마가 되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최소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닌가?
맞잖아요. 10%는 가져가야지, 그치? 50만 원 가져갈까? 아닌가요? 그 사람 뭔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1,000만 원짜리 집을, TV를 팔면. 근데 그 마진이 직원이 1,000만 원짜리에 걔가 100만 원 가져간다 해서 저는 별로 많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 이상 줘야 되는, 그 정도는 받아가야죠, 딸. 아닌가?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고차 하는 사람들 3,000만 원짜리 중고차 팔아요. 그러면 최소한 3,400원 남을 거 아니에요. 그게 유통 마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아가는 300, 뭐 200, 이런 돈은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사실. 그럼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억대를 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온 매물세나 어떤 이런 마인드적인 거는 그거에 맞게끔 올려놔야 돼요, 본인 자신이. 그렇지 않고 어떤 운으로 어떻게 한다 그런 거는 내 직업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굉장히 큰 프라이드를 갖고 있죠. 저도 부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도 계시지만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좀 있는데 처음에는 제 직업을 조금 이렇게 낮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저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밖에 나가면. 일은 일, 노는 건 노는 거. 놀아야지 일 얘기하다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잖아요. 제 얼굴에도 써 있을 거고 제 모습에도 평소 모습에 있을 거고.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동탄에 한 30명 되는데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이건 아니나 평소에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진짜 1번인 것 같아요. 자랑하는 거, 자랑하는 거. 그래서 제 직업도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직업이 됐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주택 같이 약간 선입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걸 뭐 부정할 것도 없고 부정할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큰 일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사, 변호사, 제가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훨씬 재밌는 거예요. 제가 뭐 좋게 느껴서. 이런 기회를 제가 언제 얻어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서 아침에 오전 시간에 죄송했어요. 1시간. 잘 못한 거예요. 내일은 술 안 먹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주민 제안을 했고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를 끝냈고 입안이 통보가 됐어. 너네 한번 해봐. 그러면은 각종 평가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제 평가와 심의가 나왔다 그랬죠. 평가 받았으니까 심의 받아야죠. 자, 이제 누군가는 머릿속에 확 들어왔죠. 누군가. 맞죠? 같은 지역에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주택을 지어야겠다. 좋아. 여러 사람이니까 누군가가 나서서 그거를 대신 해야지. 그게 업무대행사. 인허가 관련. 자, 이게 땅입니다. 우리 실제 지어진 아파트의 땅이에요. 각종 평가가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큰 그림부터 먼저 보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이 여기면 저기에 2,000세대짜리 아파트가 들어가? 그러면은 뭐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홍수도 날 수 있을 거고 지진도 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교통이 이걸로 인해서 마비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1번이 뭐냐면 사전 재해성 검토, 홍수 및 재해에 대한 평가가 되기 시작해요. 이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과연 사람이 아파트가 되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인지, 홍수가 날 건지, 재해가 있는 지역인지를 검사를 하게 돼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오케이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뭐죠? 문화재 검사죠. 근데 홍수 재해는 뭐 나겠습니까? 맞지? 자, 문화재 검사. 뭐 다 아시겠지만 문화재가 이 집 짓다가 문화재 낳잖아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문화재 나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덮어버렸다. 문화재가 나오면 일단 올스톱. 그 사업은 진행을 못하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5년이든 10년이든 끝. 아웃이에요. 근데 뭐 그냥 덮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교통 역량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많은 인원들이 들어왔을 때 이 지역의 교통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좀 바꿔야 될까? 이렇게 교통 역량 평가를 하게 돼요. 뭐 도로 이게 막히나면 도로도 지면 되잖아요.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부터는 이렇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평가를 계속하게 돼요. 전략 환경 역량 평가, 지자체 관련 부서별 평가 쭉 가게 되고 여기까지가 가게 되면은 평가가 이제 다 끝나요. 요 정도.
그 평가를 해놓은 걸 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은 이제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이 평가는 누가 했냐면 요 지자체에서 다 평가를 한 겁니다. 심의는 누가 하냐면 그때 얘기했죠 우리가 옛날에 한 명만 했었어요. 한 명만. 근데 지금은 2번 합니다. 누가 하냐면은 동네 교수들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전국구 교수들이 또 심의를 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고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라는 거를 거치면 이제 사업승인 신청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사업승인 신청. 자, 잘 모르시겠지만 사업승인 신청이 완료됐다는 얘기는 땅을 판다는 얘기예요. 잘 모르시겠지만 뭔가 빡 오긴 오셨죠. 순서는 이제 머릿속에 다 왔죠.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는 아시겠죠.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땅을 몰라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추가적으로 조합 뭐죠? 조합 승인 신청인가? 뭐지? 사업 승인. 사업 승인 신청하고 여기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하고 사업 승인 신청 완료하고 지구 단위 계획 완료 승인 계획 완료 지구 단위 승인. 이거 처음 보시는 분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계속 보셨던 분들도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니. 사업 승인 그렇지. 신청.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어떻게 하면 사업 승인 신청이 완료가 되고 사업 승인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를 거쳐야 되냐를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이거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이게 각각의 것이기는 하지만 서로가 연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고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고 하지만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따로따로 움직여요. 근데 이게 돼야 이게 되는 거 이런 겁니다. 네. 조합 설립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사업 승인 신청가 완료가 되기 위해선 조합 설립 신청과 지구 단위 승인이 필수 조건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따로 가요. 자, 머릿속에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사업 승인 완료에 대해서 지금 한 거고 조합 설립 인가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땅 플러스 사람 땅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 용도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법인으로 전부 다 땅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땅 사람은 조합 인원수가 50%가 넘으면 조합 설립 인가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별개로 가는 겁니다. 별개로. 네. 그렇지만 사업 승인 신청을 얻기 위해선 조합 설립 인가가 필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좋아. 그러면 땅의 용도 변경인 지구 단위 완료. 지구 단위 완료 헷갈릴 수 있지만 간단해요.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 네? 그게 완료가 됐냐 안 됐냐. 요거 그냥 간단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조합 설립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땅하고 사람이 이게 필수 조건이라고 했죠. 그건 네. 뭐예요? 지구 단위 승인이 돼야 또 조합 설립 인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가지만 연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많은 얘기들이 써 있는데 지금 제가 했던 얘기 이제 쉽죠? 이게 네. 다예요. 요것만 알고 계시고 이 이상의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러면 이런 거 담당하는데 바꿔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주택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요 정도만 알아도 5%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들으신 분들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지만 다른 건 모르겠으나 이 범위 내에서 지주택과 관련된 요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5% 안에 들어가 있다고 자부하셔도 돼요. 요거만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이걸 아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단어 몰라. 시작부터 끝까지 요거만 딱 뼈대만 딱 잡히면 되는 거예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거? 딱 미소 지을 정도만 돼요. 잘 묻으셔도 됩니다. 다 들어갔죠? 네.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됐습니다.
현장 주소가 뭐라고요? 336-1 현장. 336-1 뭘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는 입에서 조금 뭐야. 저 불러준 데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가끔 기본에 좀 약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또 이제 뭐지? 끝난 건가? 네. 예? 아 그리고 여기 잘못됐어요. 여기 13시 55. 아 이거 뭐 잘못됐다. 점심시간 지나고 12시 40분부터 13시 55분? 아니 너무 긴데 그거? 13 이거 13, 하여튼 알아서 할게요. 12시 40분에 식사하시는 걸로 하고 그때도 바쁘신 분 계시면 일 보시면 되고 하지만 교육을 다 들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하고 나오고 맞아요. 뭐 계약 중요하지 않아요. 마인드는 수고하셨습니다. 5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